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력의 매집 단가 확인해 보기,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재무 상황들, 그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내용은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게 이제 반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간단할지라도 이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실제로 적용시키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 이제 핫한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세력의 매집 단가 구하기를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쪽으로 이제 그 종목 진단에 대해서 요청해 주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선착순대로 몇 가지만 조금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10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고, 요거는 죽어있고,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뭐 간략하게 어떤 재무 상태를 보는 방법들, 그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재무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사용하시는 HTS나 아니면 MTS 다들 뭐 똑같이 있을 법한 메뉴인데요. 저는 일단은 그 키움증권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근데 요거는 증권사별로 다 동일하게 있으실 겁니다. 키움증권의 0660 번호, 기업 분석, 기업 개요, 요거를 화면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기업 개요가 뜹니다. 여기서 기업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화면이 이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종목 진단은 SB 인베스트먼트로 볼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재무를 확인해 볼 게 필요한 게요. 요런 것들,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유보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요런 것들 필수적으로 일단은 요런 것들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추이를 일단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수익이 이제 180억에서 360억까지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116억까지 조금 줄었고, 당기순이익 또한 이제 조금 적자가 좀 났죠, 작년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났으니까 유보율이 좀 쌓였을 거고, 작년 기준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100%대의 유보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12%, 좀 낮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순이익이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아직 회사에는 유보율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현금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대라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회사를 좀 추려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종목을 좀 계속해서 진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반복해서 한번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창투사죠. 한번 시세가 이제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차트도 사실 이제 제가 보는 차트는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가 아닌데,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차트인데, 모든 분들께서 알기 쉽게, 보시기 쉽게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게 요거 이제 바로 기본 차트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세력의 매집 단가 구하기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보시면은 수많은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죠. 이게 다 보조 지표거든요. 뭐 DMI도 있고 뭐 엄청 많죠. 뭐 MACD도 있고 뭐 많이 보는 것들 많죠. OBV, 뭐 피봇, 스토캐스틱 뭐 다 있죠.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조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많이 보는 게 또 일목균형표도 보고, 예, 외국인 보유량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보시면은 요런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요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대부분의 어떤 보조 지표들은 어차피 이제 후행 지표고, 이게 조금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뭐냐면 얼마만큼 그 거래가 됐는지에 대한 수치를 객관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샀다 그러면은 1,000억의 거래 대금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거래량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래량은 이게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이거를 보시고, 간혹 가다가 보시면은 빨간색이니까 많이 샀다, 파란색이니까는 팔았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거래량은 그냥 요거는 이제 단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빨간색, 다음날 더 증가했기 때문에 또 빨간색, 다음날은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어서 파란색, 요날도 거래량이 줄어서 파란색, 요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거래량 체크를 해보는 게 사실상 가장 이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SB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창투사들이 대부분 다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반등이 오고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볼 수가 있는 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런 거래량, 양봉이 발생했을 때 요렇게 꽉 찬 장대 양봉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요 날은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는데, 요게 이제 시가부터 고점까지 꽉 차게 말아올린 양봉은, 양봉 마찬가지고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니라, 요거는 어떤 세력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때 거래량을 기반해서 요때도 들어왔죠. 요때도 봉이 이제 조금 비율상 조금 짧아 보이지만 요때도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같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시면요, 거래량이 조금 더 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캔들이 윗꼬리 달린 영망치형 음봉이 나왔어요. 제가 요거 설정 잠깐만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을 거래량을 수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이제 달리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 라고 생각하겠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지막 장대 양봉에서는 그 날의 어떤 그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종가, 그리고 이제 2분의 1 지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왜냐면은 요 앞에 다 저항대가 있었잖아요. 맞죠? 저항대가 있었고,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요때 종가, 그리고 2분의 1 지점. 지금까지 여기 현재 상황까지에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4,800원 부근하고 4,350원 부근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일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당연히 4,350원 부근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이렇게 크게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세력들이 털고 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조금 이제 길게 보시겠다라고 하면 종가를 밑으로 하회하지 않았어요. 쭉 밀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보는 거죠. 어차피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를 완전하게 돌릴 수 있는 양봉이 크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거래가 중간중간에 죽을 때 있죠. 거래가 죽을 때는 사실은 크게 캔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캔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제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양봉일 때 나오는 거래량이냐, 그리고 음봉일 때 나오는 거래량이냐, 그 앞전에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양봉에 나오는 거래량과 음봉에 나오는 거래량 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쉽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계속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는 보시면은 이제 그거 하죠. 거래가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별로 그다지 양봉이 만들어진 종가 부근을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거래량은 조금 죽습니다. 죽고 이렇게 조금 죽는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한 번 더 이런 큰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때 또 한 번 지켜줘야 될 선은 어디냐? 요 지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좀 굵게 할게요. 여기 6,000원 부근은 필수적으로 이제는 지켜줘야 될 자리로 올라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앞에 이날에 쭉 상승했다가 다시 음봉 마감하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어요. 1억 주가 넘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 요 위에까지 어떤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해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거래량이 이날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약 한 8천만 주 가지고 상한가를 보내버렸죠. 근데 그 전에 왜냐면 매물을 소화를 많이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때 이제 또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추적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는 6,000원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선 앞에 요거 음봉 때문에 6,000원 선이라고 제가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다음 날에 또 잠깐 치고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중점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슷하게 유지는 해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또 한 번의 어떤 대량 거래가 나옴으로써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어떤 결정짓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캔들과 이평선의 어떤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도 조정이 조금 와서 이평선과의 이격을 조금 좁힐 수밖에는 없습니다. 급격하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죠.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사실은 올랐으면은 적절하게 어떤 조정이 나와야 어떤 올바른 소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거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비슷하죠? 거래는 비슷하게 그래도 제법 많이 나와줍니다. 3천만 주 정도. 그래서 아마 요 윗단 때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락이 나왔어요. 10%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거를 조금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어떤 직장인 분이시라든지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평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밑으로 깨지면은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11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리를 하시든지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들고 가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 보면은 다음날, 자, 요때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밀어 올리면서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한번 쭉 뺐습니다. 마이너스 14% 정도 쭉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조금 이제 꺾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예. 꺾이고, 예, 꺾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 장대 양봉의 절반인 6,000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하면서 큰 거래량을 기반으로 큰 양봉이 하나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구간대의 어떤 매물들은 잘 소화를 해주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에 있는 매물을 잘 소화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쭉 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종목의 어떤 거래량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세력들이 남아 있냐 없냐. 세력들이 나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티도 안 나게 터는 세력들도 물론 이제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30분 봉을 주로 이제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세력들이 나가려고 하면은 음봉의 큰 거래량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력들은 어떤 큰 자금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털고 나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고점 부근에서 큰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음봉이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은 거래량이 꾸준하게 많이 나오면서 요런 어떤 그런 위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했으면 사실은 이제 수익 실현할 만하죠. 네. 이평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21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21선 밑으로 빠지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6,000원짜리는 잠깐 꼬리를 달고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지 말지, 깨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선이 깨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제 요런 라인에서 있죠. 예, 요런 라인에서 일단은 털고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복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 첫 번째로 우선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일단 그 종목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업종이고, 이 업종의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중심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준점을 좀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필수적으로 거래량 보셔야 되고, 캔들의 모양새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6,000원이 깨졌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6,000원을 다시 돌파를 하려고 시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가 깨지게 되면 힘이 약하죠. 네. 부분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자, 보시면은 신기하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4,800원 부분에 아까 여기 체크를 해뒀죠. 여기서 한번 또 크게 말아 올리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6,000원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한번 크게 말아 올리죠. 이런 어떤 맥점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래요. 이제 내 계좌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안절부절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볼 게 아니라 현재 내 종목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종목이 얼마가 플러스고 현재 내 수익이 얼마가 플러스고 내 손실이 얼마가 마이너스고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셔야 되냐? 거래량 보셔야 되고 캔들 보셔야 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시장에 대한 평가, 업종 현황들 이런 거 필수적으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처음 종목을 너무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거는 조금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